홈플러스 쇼크, 한국 붕괴의 서막. 무시무시하죠. 제목 자체가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네, 그만큼 말입니다.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 쉽게 말하면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기업 회생 절차를 들어갔는데 이게 시장의 쇼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도 엄청난 신호를 주고 있다. 굉장히 불길한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현재는 홈플러스만 기업 회생, 쉽게 말하면 망했지만 이게 미래로 가면 갈수록 더 악화된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홈플러스가 어떻게 망했는지 말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홈플러스는요, 2019년에 7조 3,200억 원의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162억 원의 흑자를 냈어요. 2020년에는 6조 9,662억 원을 매출을 하면서 933억 원을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21년에 6조 4,807억 원을 냈거든요. 그런데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의 규모가 큽니다. 1,335억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와, 적자 규모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죠. 이거를 보면 여러분 뭔가 엄청난 일이 다녀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무슨 일이 터져도 엄청나게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 틀리는 말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 이거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 마음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더 심각해졌어요. 2022년에는요. 6조 6억 원을 냈는데 적자 규모가 2,600입니다. 2,602억 원입니다. 야, 장난 아니죠. 적자 규모가 굉장히 커졌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의 위협이 점점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2023년에도 마찬가지예요. 6조 9,315억 원을 했지만 적자는 1,994억 원. 그러니까 3년 연속 적자가 쌓인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회복하기 쉬울까요? 회복하기 불가능하죠. 완전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홈플러스 박살났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지금 온라인 쪽에 매출액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온라인 매출액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요. 홈플러스 같은 오프라인은 그야말로 아이고야 그냥 최악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틀리는 말이 아닌 거예요. 온라인 매출액 한번 보실래요? 제가 온라인 매출액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 아마 왜 이렇게 망해가는지를 우리가 그냥 눈으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심각하니까. 온라인 거래액입니다. 2019년에 136조 6천억 원이에요. 2024년에는 242조 1천억 원입니다. 5년 사이에 77.2%가 늘었습니다. 136조 6천억 원이 105조 5천억까지 늘어서 242조 1천억 원이 됐다는 뜻입니다. 온라인이 엄청나게 빨리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프라인은요? 오프라인은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2021년 매출액 늘어나는 거 보세요. 전체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이
20.2%가 늘었습니다. 21년. 온라인 거래액이 늘어나니까 오프라인이 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온라인. 2022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3%가 늘어서 221조 7천억 원이거든. 마찬가지예요. 온라인이 늘어나니까 오프라인이 죽을 쓴다. 2023년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2024년은 어땠을까요? 아마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홈플러스는요. 회계 연도가 2월 말까지거든. 2월 말까지. 아직 회계 연도가 제대로 안 나왔지만 아마 적자 규모가 2023년 1994억 원보다 더 적자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더 큰 문제는요. 앞으로 회생 방법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회생 방법이. 왜 회생 방법이 없느냐. 중국의 저가 쇼핑몰들이 강탈을 했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지금 2025년 1월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활성 이용자만 912만 4천 명이에요. 테무는 823만 5천 명이고요. 여기에 말입니다. G마켓은 지금 알리하고 합친다고 하잖아요. 알리하고. 그러면 순식간에 알리익스프레스는요. 적어도 1200만 명을 넘게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1번가가 만약에 테무가 인수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테무가 인수를 해버리면 이제 대한민국은 중국판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끝장나는 겁니다. 끝장나는 겁니다. 실제로 최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하다는 거죠. 예, 실제로 알리, 테무, 쉬인 이 중국 3개 업체가 들어옴으로 해서요. 온라인에 거래액이 줄어들어요. 2022년 10.3% 떨어졌죠. 2023년에는 8.3%, 2024년에는 5.8%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어들까요? 이게 계속 성장세를 타던 게 갑자기 온라인 쇼핑몰의 거래액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중국산 초저가 상품들이 계속 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안 사고 중국 제품을 사는 거예요. 대체제가 중국 제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격이 낮으니까 온라인 거래액이 오히려 떨어진다. 시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분석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진짜 초토화된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게 초토화되는데 쿠팡이 3,302만 6천 명으로 가장 많다고 하지만 지금 알리가 1,200만 명이 되고요. 테무가 823만 명이고요. G마켓이 543만 명입니다. 이거를 다 합치면요. 이게 순식간에 말입니다. 2천만 명이 넘어섭니다. 2천만 명이. 그럼 중국이 지금 대한민국 유통을 장악한다는 뜻인가요? 중국이 대한민국 유통을 장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붕괴는 당연히 오지 않겠습니까? 중국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유통시장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을 때 선택은 중국이 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하는 거고 테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품을 만들어도 알리가 노 하면 들어갈 수도 없고 테무가 노 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알리나 테무는 한국에서 소싱하지 않고 중국에 소싱도 하는 거죠. 저가로 계속 만들어서 소싱. 그러면 우리 제조업체는 어떻게 돼요? 제가 대한민국 붕괴의 서막이라는 게 이거예요. 온라인 쇼핑몰 특히 유통이 중국에 완전히 넘어가게 되면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유통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중소제조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 점점 가면서 중견 제조업체까지 영향을 미치고요. 심지어는 대기업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만큼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대한민국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리익스프레스가 과거에 홈플러스를 산다. 테무가 홈플러스를 산다. 이런 얘기도 나돌았거든요. 그들은 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 왜 살 이유가 없었을까요? 이게 오프라인은 안 된다고 보니까.
실제로 오프라인 매출액 점포 매수를 보면요.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142개가 홈플러스의 점포 수였습니다. 그런데 6년 사이에 11개가 줄어들어요. 11개가. 여러분 11개가 줄어들었다는 것은요. 웬만한 곳에 홈플러스 매장 다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2023년에 131개까지 떨어졌잖아요. 11개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사겠습니까? 안 사죠.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유통회사가 망하잖아요. 그러면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홈플러스만 타격이 큰 게 아니에요. 홈플러스에 입점한 업체들 모두가 타격이 크잖아요. 거기에 뭐 소상공인부터 시작을 해서 자영업자,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전부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런 공급망 자체가 깨진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충격적이죠. 그래서 유통회사가 망하면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현재까지 말입니다. 홈플러스가 대출한 금액은 눈에 보이는 것만 1조 2,939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2조 가까이 된다고요. 2조 가까이. 신용보전기금이나 서울보정보험이나 여기서도 투자를 했다고 하니까요. 메리처는 6,551억 원을 투자했고요. 메리처 캐피탈은 2,807억 원, 메리처 하재도 2,807억 원, 국민은행 546억 원이고요. 신한은 228억 원. 그러면 금융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홈플러스가 망하는 것을 왜 망했는가 분석을 해보면 진짜 대한민국 끝장났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5가지 악재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온라인 유통,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나 쉬인 이런 온라인 쇼핑몰, 중국의 저가 쇼핑몰이 공섭을 하기 때문에 홈플러스가 무너졌다 이렇게도 봐야 돼요. 여기에다가 내수 침체, 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고물가 때문에 소매 판매가 3년 연속 많이 났습니다. 3년 연속. 2022년, 2023년, 2024년 계속 많이 났어요. 그만큼 심각했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에다가 강성노조. 여러분 알다시피 대한민국 노조는 유럽 노조 다음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회사가 망하든 안 망하든 나는 내 돈만 받으면 된다는 식이에요. 이게 회사가 망하면 그 노조 자체도 필요 없는데 말입니다. 지금 홈플러스도 마찬가지거든. 결국은요 여러분 지금 회사가 망해가는 거잖아요. 이게 회사 직원들과 경영진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회사를 살리자 그래도 말입니다. 살똥말똥합니다. 그런데 노조는 맨날 어이씨야 최저임금 올려줘, 정규직 전환시켜줘, 주 52시간대 실행시켜줘. 여기에다가 유통업체들이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많아요. 부동산이 많은데 여기다 세금 또 엄청 붙였잖아요. 부동산 세금. 그러니 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노조 등살에 고정비가 계속해서 증가해 왔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침체. 아니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자산을 매각해서 어떻게 하든 시장을 살려보고자 하나 그것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한 방이 제일 중요한데 규제폭탄이에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있습니다. 대형마트는요 밤에 배달을 못합니다. 대형마트는요 거점의 역할을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형마트는 온라인 쇼핑몰이든 오프라인 쇼핑몰이든 밤에도 배달이 돼야 되고 시장의 어떤 거점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대전의 이마트면 이 이마트가 대전 서구 전체를 커버하면서 뭐 유통 물량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도 배달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쿠팡은 돼요. 알리익스프레스도 됩니다. 테무도 됩니다. 쉬인도 됩니다. 그런데 오프라인 유통에서는 안 됩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알리익스프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를 하려고 하다가 인수 안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도 느껴지시죠? 대한민국이 왜 망해가는지. 지금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붕괴의 서막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지만 이게 서막이 아니라 와르르 붕괴할지도 모릅니다. 당장 말입니다. 롯데만 하더라도 지금 위험하다 그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붕괴의 서막은 온라인 쇼핑몰이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쉬인 같은 중국의 유통공룡들이 저가 공습을 하는 바람에 오프라인 대형마트 그것도 국내 2위 업체가 무너진 겁니다. 앞으로 중국의 공략은 더 강해질 거예요. 그러면 다른 유통업체들은 안 무너질까요? 줄줄이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재편이 될 거예요. 어떻게 재편이 될 거냐? 중국이 다 장악을 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요 붕괴가 아니에요. 초토화될 겁니다. 자영업자도 그렇고요. 중소기업도 그렇고요. 중견기업 심지어 대기업까지도. 국내에 팔고 싶어도 알리나 테무나 쉬인이 안 팔아주면 못 파는 그런 최악의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누란 지위에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요즘 대한민국을 보고 있으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과하게 해석했다고요? 여러분 제가 과하게 해석했는 거 봤습니까? 결국 오잖아요. 제가 유통업체 몰락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쉬인이 저렇게 들어오면 실제로 일어난 거 아니에요. 홈플러스라는 업체가 망했으니까. 뭐 기업 회생 들어간다고 하지만 저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 말 여러분에게 오늘 또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